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유튜브에서 돈 몇천을 벌었다, 순이익이 얼마나 남았다 하는 영상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월 몇천, 몇억 단위의 숫자는 사실 월 몇백의 직장 월급을 받는 직장인 입장에서는 쉽게 와닿지 않는 숫자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그 돈의 액수, 실제 나한테 들어오는 돈,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몇천을 벌었다는 게 매출인지 아니면 순이익인지, 혹은 영상에서 표현하고 있는 순이익이 세전금액인지 세후금액인지 아니면 손익상의 금액인지 현금 흐름상의 금액인지 헷갈리시죠? 보통 사람들마다 표현하는 기준이 다를 뿐더러 본인한테 유리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숫자에 현혹되어서는 안됩니다. 오늘은 이런 모호한 부분에 대해 이것이 실제인지 어느 정도 믿어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의 실제 발생 비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공교롭게도 지난달 저의 스마트 스토어 매출이 1천만원 정도가 나와서 실제 저의 발생 비용을 기초자료로 비교하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본업은 재경팀에서 회계 세무를 담당하는 역할이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하던 전체 비용 구조를 보는 것은 이 전체 사업 구조를 파악하고 시작하기 전 미지의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셀러리맨 채널의 리맨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출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도 정작 통장에 남는 돈은 별로 없는 상황. 열심히 상품을 팔고 있지만 손에 쥐는 이익이 생각보다 적어서 당황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때 매출이라는 숫자는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익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매출을 기록해도 사업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매출이라는 숫자에 속지 않고 진짜 중요한 순이익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비용 구조를 이해해야 우리가 안정적인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수익 구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온라인 쇼핑몰 회계 구조. 매출은 의미가 없다. 첫 번째, 온라인 쇼핑몰의 회계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매출이 크면 성공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순이익입니다. 많은 매출을 올려도 비용이 높다면 실질적인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순이익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른쪽의 표는 모든 회사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손익계산서라는 양식입니다. 기업들은 회계장부를 공통된 서식으로 관리합니다. 모두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우리가 벌어들인 수익에서 이러한 성격의 비용이 빠지는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비용별, 성격별로 실제 얼마만큼의 금액이 지출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매출. 상품 매출, VAT 제외. 먼저 매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주요 매출원은 상품 매출과 배송비 수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가세는 제외하고 순수한 매출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가세를 포함해 매출을 계산하지만 실제로 이 금액은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되므로 제외하고 분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표는 10월 제 스마트 스토어의 매출입니다. 공교롭게 부가세와 배송비를 제외하면 약 1천만원 정도의 매출이 집계되었습니다. 쿠팡 등 타 오픈마켓 판매 금액이 있지만 구조 설명이 목적이므로 단순화를 위해 스마트 스토어에 한정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설명드릴 비용은 안분해서 추정을 한 금액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상품 원가. 매출의 40% 정도로 기획. 상품 원가입니다. 저는 최초 위탁 판매와 해외 구매 대행으로 주로 상품을 판매하였으나 현재는 100% 사입으로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품 원가는 판매가의 약 30-40% 정도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내가 판매하려는 상품이 금액이 1만원이라면 국내에서 한 25,000원 정도의 판매가를 생각합니다. 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므로 실제 고객이 사는 금액은 부가세 10%와 배송비를 합쳐 3만원 정도의 구매를 하게 됩니다. 실제 소싱을 할 때에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예시 상품을 과연 3만원에 팔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소싱을 진행합니다. 어떤가요? 원가율 40%가 적당해 보이시나요? 사입의 경우 위탁 판매 혹은 해외 구매 대행보다 더 높은 마진율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브랜드를 구축하고
마케팅 활동이나 상품 홍보를 하고 싶으면 넉넉하게 마진율을 확보해 두어야 좋은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품 소싱이 사업 운영의 절반 이상의 중요도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3. 직접비. 해외에서 국내로의 배송비 등. 직접비란 관리 회계에서 상품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후 설명할 판관비와 가장 큰 차이는 상품 매출 규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보통 손익분기를 계산하거나 목표 손익을 달성하기 위해 판관비 혹은 고정비와 별개로 생각합니다. 직접비 항목 중 첫 번째는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운송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여기에는 국제배송비, 관세, 그리고 물류업체에 지불하는 각종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직접비는 상품 원가 외에 추가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개당 단가를 낮추거나 물량을 늘려서 한 번에 운송하는 것이 해당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팁입니다. 저의 경우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제가 신경 쓰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 위탁업체를 신뢰하고 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상품을 조금 빠르게 받기 위해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지 시간적 여유가 있고 약간의 불편함을 감내한다면 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겠습니다. 4. 직접비 두 번째. 국내 창고 비용 및 오픈마켓 수수료. 직접비 두 번째 항목은 창고 운영과 오픈마켓 수수료 관련된 비용입니다. 여기에는 창고 보관료 및 포장, 공임, 국내 배송비, 그리고 오픈마켓에서 발생하는 판매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특히 창고비와 배송비는 매출이 늘어날수록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비용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설명한 비용과 마찬가지로 집에서 보관하고 직접 편의점 택배 등을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저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3PL 위탁 업체를 이용하고 있고 대략적인 비용은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배송비의 경우 4만원 이상 무료 배송을 설정하여 고객의 추가 구매를 유도하고 있고 3PL 업체에 지급하는 택배 및 공임, 에어캡 및 박스비 등을 감안하면 한 건당 4,000원 정도 되기에 기본 배송비 금액과 차액이 1,000원 정도가 되는 것을 감안하고 발생하는 순수 배송 비용을 50만원 정도로 추정하였습니다. 최근에는 3PL 업체도 많아지고 업체마다 개인의 특화된 서비스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기에 이용에 고민이 되신다면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5. 판관비, 광고비, 임대료, 급여, 공과금 등. 다음으로는 판매 관리비입니다. 이 비용의 특징은 매출하고 관계없이 고정적 혹은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광고비, 임차료, 직원급여, 그리고 전기, 수도 같은 공과금이 포함됩니다. 저의 경우 1인 사업자로 집에서 부업으로 운영하지만 보통의 경우 임대료와 인건비가 판관비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은 광고비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광고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많이들 하시는 게 CPC 광고, 고객이 클릭해서 들어올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인데 이 부분은 각 셀러마다 운영하는 방법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저의 경우는 CPC 광고를 거의 하지 않는 편이었으나 최근에는 조금이라도 광고 운영을 하는 게 더 좋겠다고 판단하여 네이버의 경우 CPC 단가 50원에서 200원으로 설정하여 월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참고로 쿠팡의 경우는 일 3만원, 최소 수준으로 AI 추천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로아스 기준으로는 700% 정도이며 CPC 단가는 100원대라고 합니다. 쿠팡 담당자가 예산을 늘리라고 계속 권유하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 기타 비용, CS 비용, 예비비. 기타 비용에는 고객 서비스 CS 비용과 예비비가 있습니다. CS 비용은 고객 문의에 대응하거나 반품 처리를 위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고객 만족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미리 해당 비용을 잡아두어야 고객 응대를 할 때도 쿨하게 교환 및 환불을 진행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매출의 2%, 즉 50개 중 1개 정도는 기부한다고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일정 금액의 예비비를 마련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CPC 광고 외에 체험단 등을 기획해서 홍보를 진행하거나 새로운 상품 소싱, 추가 재고 매입 등을 고려하여 예비비를 운영하는 것은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장기 재고를 판매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이 금액은 손실로 처리하는 일종의 버퍼 역할을 수행합니다. 총정리, 매출과 순이익의 상관관계. 앞에서 설명드릴 내용을 총정리하면 대략 이렇게 됩니다. 매출 1000만원에서
이제까지 설명드린 매출, 원가, 직접비, 판관비, 기타 비용을 모두 제외하고 나면 최종 순이익률이 약 30% 정도가 되어서 30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즉 전체 매출에서 모든 비용을 차감한 후 남은 순이익이 전체 매출의 30%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수치는 생각보다 높은가요? 낮은가요? 관리 운영 방법과 판매 전략에 따라 이 이익률은 높일 수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비를 높이면 비용은 늘어나지만 매출은 늘어날 것이고, 광고비를 줄이면 비용은 줄지만 매출이 줄어들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순이익이며 비용을 얼마나 사용해서 이를 극대화시킬 것인가가 핵심이 됩니다. 실제로 기업에서는 각 항목 카테고리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업에서 그 담당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향후 저의 영상에서 다루어질 내용도 각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을 뜯어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아주세요. 7. 세금, 부가세, 소득세.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것으로 끝일까요? 아직 한 발 남았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때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상품 판매 시 자동으로 발생하며 소득세는 순이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저의 경우는 부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세가 부과되며 부가세와 함께 고려할 경우 이 비용은 거의 순이익의 30%를 차지합니다. 세금 때문에 망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금은 비용도 크고 그 계산도 복잡합니다. 회계사나 세무사를 고용할 경우 이 비용도 만만치 않죠.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렇듯 답을 찾을 것입니다. 사실 저의 경우는 각종 공제와 절세 전략을 활용하여 부가세와 소득세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납부합니다. 이 분야는 제가 제일 잘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이후 영상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처음 부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혹은 이미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들을 위해 저의 사례를 통해서 전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의 사업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구나 라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나는 이 비용으로 얼마를 쓰고 있는데 더 줄일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의 회계 구조와 비용 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직무는 회계세무를 맡고 있으며 회사도 유통업종이다 보니 일반 사람들보다는 손익을 계산하는 데 있어 익숙합니다. 경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과 각종 세무조사도 대응하면서 오히려 온라인 부업 활동보다는 이쪽이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향후 구독자님들의 피드백에 따라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일주일에 한 개씩 꾸준히 업로드가 되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셀러리맨 채널의 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